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입니다. 오늘 진로 레시피에는 이 두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열정 디자이너 염지홍 씨인데요. 염지홍 씨는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철제 옷걸이로 독서대에서부터 침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디자인 학교 영국 왕립예술대학에 공부하는 기회도 얻었는데요.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염지홍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에 별별 진로 콘서트에서 뵀을 때 인기가 상당하시던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유명 배우와 감독님이 오셨는데 네. 저는 일반인인데 이제 네. 쉽게 이야기도 건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오신 분들 물어보니까 다 염지홍 씨의 이야기가 제일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열정 디자이너 남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예, 네,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요새 그냥 재미삼아 백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백수라 함이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백수는 아니라 뭔가를 하지만 네. 딱히 정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백수란 표현을 썼는데 저 그냥 떠오른 대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잡지를 읽는데 네. 영국의 디자이너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네. 어떤 걸로도 정의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직업은 모리스처럼 살기, 네. 모리스로 살기.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그래 염지용으로 사는 게 그냥 직업이 될 수는 없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디자이너인가요? 디자이너기도 하고 메이커 만들기도 하고 네. 네, 피자도 잘 만들고 네. 배달도 잘하고 네. 강연자이기도 하고 예. 네, 여러 가지로 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염지홍으로 살기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염지홍으로 살기라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지 한 2, 3년 만에 네. 제 이름에 들어있는 뜻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청렴할 염자에 지혜 지자에 클 홍자, 홍익인간할 네. 때 홍자인데요. 예. 그래서 지혜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청렴하게 살아라라는 네. 제가 짓지 않은 이름으로 네. 불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이름으로 수만 번 불렸을 테고 예.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제가 태어난 것에 대한 약간 그런 의미를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 부여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근데 지금 살아온 과정들을 보니까 경험들을 보니까 그 네. 이름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계속 지혜를 세상에 널리 이롭게,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제가 네. 생각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그래서 그냥 그 염지홍 소리 음가뿐만 아니라 그 뜻. 네. 대로 살면 괜찮은 삶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독서대도 탄생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의 시작은 네. 제 개인의 문제 해결입니다. 예. 뭐 저도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 이걸 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들겠다. 네. 보통 그게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을 하는 방식이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디자이너가 존재하는데 저는 뭐 그런 식이라기보다 제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도 유용할 것 같은 예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본인한테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네. 점점 쓰임새가 늘어났네요. 예. 그러면 그 옷걸이 독서대는 그때 금방 만드셨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집에서 가게에서 세탁소 옷걸이로 그 피자 가게 냉장고에도 막 걸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네. 저는 프로토타입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네. 버렸는데요. 뭐 예. 버리거나 어떻게 사라졌는데 한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그 고리에 살짝 연결돼서 정삼각형이 되는 건 한 6개월 이후에 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예.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예. 이거 고리랑 요거 연결되지 않아? 예. 그렇게 해서 발견됐습니다. 네. 90도 도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를 저는 보고 있으면서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네, 근데 예. 그게 어찌 보면 딴 사람한테는 처음 그걸 봤을 때 네. 그게 떠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보여줬던 것들이 점점 쓰임새들이 다양해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유튜브에는 올라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 의도가 아닙니다. 네. 저는 많이 알려주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저 폴더폰 쓰고 있었거든요. 2009년에.
그런데 근데 얼리 어답터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3GS 뭐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미리 구입해서 쓰시던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혜민 아빠라는 분이세요. 네.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어떤 뭘로 최근에는 그분도 1인 창작자로서 1인 기업가로서 에버노트 관련된 그런 지식을 잘 정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알려주는 활동을 그분이 되게 흥미로워하셨어요. 염종 씨 이거 한번 찍어도 될까요? 한번 찍었는데 너무 어둡게 나왔대요. 네. 다시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어디 그때 제 기억으로 어디 호프집이었어요. 강남역에. 예, 제가 봤을 땐 호프집에서 막 이러고 하시죠. 네, 옆에 막 술 먹고 있고 명함주의 뽑아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전혀 이런 게 나올 맥락이 아니죠. 네. 근데 그분이 염종 씨 지금 혹시 촬영할 수 있어요? 마치 그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가방에 벤치를 항상 들고 있어요. 준비된. 네, 왜냐면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은 다음에 약속 잡아야 되고 그렇죠. 뭐 어떻게 되는데 그분도 바쁜 분이고요. 네. 그분도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꺼내서 지금부터 6년 전이니까요. 네. 지금도 혈기왕성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막 만들었는데 옆에 분들이 막 박수를 막 치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려주셨죠. 네. 그리고 그게 뭐 블로터 단넷이라는 그런 웹포터 사이트 같은데 한번 인용이 되면서 조회수가 갑자기 막 팍팍팍 몇만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뭐 해외에서도 많이 반응을 보였죠. 네,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이슈가 되니까 그 메인에 걸리고 그것들을 왜 유튜브는 들어가서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지 지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빨간 색깔이 표시가 돼서. 네, 한국이 주로 보지만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이제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용하다. 유용하다. 뭔지 모르겠지만 유용하다는 것 같다. 비언어적으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아이디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옷걸이 독서대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만들기 시작하셔서 그렇죠. 어느 텔레비전에 또 출연을 하시고 했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돼서 알려졌나요? 사실 맨 처음에 1단짜리와 몇 가지 아이템이 있었을 때도 그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갔었습니다. 예. 네. 그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 놀라운 세상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아이디어가 새롭다기보다 그런 걸로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활동들 뭐 아주 작은 소재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 정도로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뭐 큰 이슈가 됐다기보다 그냥 제가 주변에 나눠주는 그냥 재미 삼아 하는 취미생활 같은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워크숍을 계속 꾸준히 진행해오고 그 정도 컨텐츠를 쓰고 있었던 건데 한 작가, PD의 눈에 이게 다시 한번 또 들어온 거죠. 네, 새롭게 보였나 보요. 네, 그게 이제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모 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노출해도 되나요? 워낙 뭐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전화해서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저랑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활의 달인 저도 프로그램 봤을 때는 어떤 유기의 장인, 거의 뭐 경지에 올라서 뭐 부침기의 장인하면 뭐 눈 감고 부침개 던지시고 막 20-30년씩 시장에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옷걸이의 장인이라고 달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그래봤자 한 5년 6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PD분들이 저를 달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뭔가를 기획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미션이라는 그 방송의 고유 프로그램 형식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옷걸이로 더 큰 거, 더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까지 염종 씨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그게 어찌 보면 제 한계를 한번 좀 뛰어넘게 해줬던 질문이고 그리고 그게 방송이 다 끝나면 편집을 해서 월요일에 방송이 나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고 최소한 시청률이 한 88%에서 10%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거의 뭐 몇백만 명이 보는 방송이니까요. 저에게는 또 다른 전시의 기회이기도 했고요. 방송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 그 결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방송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시청률만으로는 제가 뭐 알 수 없죠.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시청률을 보면 이번에 방송 뭐 좋았네. 그럼 뭐 광고주에게 뭐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 시청률 숫자 자체는 저에게 큰 관여도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걸 뭐 저 시청률 8% 나왔어요 한다고 누가 감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예상치 못한
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SBS와 정상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왜 그런 동영상들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분이 그거를 너무 감동받았다 이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줬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 한 1,500만 건 이상 조회가 되고 공유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 60만 건, 그러니까 60만 명이 공유 버튼을 누른 거죠. 네. 그러면서 퍼져나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공유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본 또 다른 말레이시아 페이지에서 공유한 거는 조회수가 800만에 네. 공유가 33만. 지금 댓글들 보면 다 외국어밖에 없습니다. 네, 어유 대단하시네요. 네. 예. 근데 전공은 사실은 이란 이란어가 전공입니다. 페르시아어. 하셨는데, 예, 어떻게 이런 디자인 쪽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단어에는 관심 없었지만 그런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무래도 피자 가게를 하면서 제가 디자인을 해야만 하는 영역들이 좀 생겼어요. 네. 피자 가게 전단지, 네. 피자 박스, 그다음에 가게 인테리어, 가게 외부 뭐 현수막, 간판.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하지 못했죠. 네.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기 을지로에 있는 그런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뭐 유명하지 않은 네. 그 사무실에 계시는 디자인 아저씨들과 작업을 했었는데 네. 전단지를 어느 날 막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제가 붙인 전단지나 남들이 만든 전단지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전혀 차별점을 느낄 수가 없었고 내가 디자인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A4 용지를 펼쳐놓고 혼자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죠.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포토샵을 썼던 게 아니라 네. A4 용지에 제가 볼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메시지도 담고 사진 위치 담고 직접 사진 피자 사진 네. 그 당시에 처음 나온 300만 화소짜리 디지털 예. 카메라로 피자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사진을 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러다가 제가 운명 같은 책을 만났는데 톰 피터스라는 네, 미국의 경영학자 오래된 지금 할아버지인데 네.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디자인이 우주의 중심이다 뭐 이렇게 2004년에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봐도 11년 전이니까요. 지금이야 뭐 디자인 띵킹, 디자인 모든 게 디자인이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문장 자체가 낯설기도 했고 이 사람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네. 그렇고 있다가 디자인 중요하구나. 그분의 강연을 또 들으러 갔어요. 네. 디자인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치프 디자인 오피서가 나와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나왔잖아요. 네. 디자인 총 사장이 기업에. 네. 그리고 2005년부터 그래서 월간 디자인을 정기 구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혀 뭐 한국 외대는 제가 만약에 홍대나 네. 뭐 국민대에 다녔다면 디자인 학부 수업이 있어서 그쵸. 가서 들어보면 되는데 네. 한국 외국대학교는 인문대학이기 때문에 네. 뭐 인문사회 계열, 어학 계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네. 그래서 잡지를 읽고 관련된 책들을 읽는 양을 좀 더 늘려가면서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네. 되고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그런 창의력이나 그런 생각들은 다 어디서 구하시나요? 뭐 이렇게 노트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노트는 저도 오늘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게 41번째인가 2번째인가 40번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세본 적이 없어서 한 40번째쯤 되는 노트를 쓰고 있고요. 2006년부터 제가 그런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시작한 그 이듬해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쓰신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산만하고 말도 빠르고 네. 종이 쓰다 보면은 뭐 노트 끝까지 쓰려면 그거는 인내심과 네. 그 다른 팟캐스트 방송이 나는데 엉덩이 힘이 필요한데 네.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전 공부도 의자에 막 올라가서 서서 하고 그랬거든요. 올라가서 서서 했어요? 왜냐면 앉아 있으면 졸립고 자고 싶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공부하면 중학교 때 기억인데요. 그래도 열의는 있으시네요. 열의는 한번 있죠. 시도는 해보네. 이렇게 올라가서라도. 그러니까 서서 일하기 요새 그런 것처럼 네. 저 막 창문 다 열어놓고 일어나서 의자 위에 뺑뺑 돌아가는 의자에 서서 공부하고 막 그랬었던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아니 그래도 그런 시도를 네. 했다는 게 얼마나.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뭐 이것저것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노트 한 권을 끝까지 쓴다. 책을 한 권 끝까지 읽는 것도 사실은 연습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독해 같은 것도. 네. 노트를 한 권을 끝까지 쓴다는 거는 더 사실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 동안 한 권의 노트를 썼거든요. 노트가 나중에는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본드로 계속 붙여가면서 썼습니다. 네. 하도 험하게 들고 다니면서 예. 겨우겨우 썼거든요. 그런데 한 권 쓰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시작이구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한 권의 노트를 마무리했다. 그때 이제 26살 때였는데요. 네. 딱 쓰고 나서 이렇게 딱 덮는데 이 제 책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이 노트 자체가 또 책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예. 근데 한 권을 쓴 6개월이나 걸렸어요. 맨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제가 문장을 잘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주어 서술어 학교에서 배웠던 복문, 네. 단문으로 문장을 쓰면 되는데 네. 일기도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일기를 쓸 수 있지만 두려움인 거죠. 이거를 내가 하루 것들을 문장으로 자발적인 생각들을 느꼈던 것들을 써야 되는데 글이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네. 날은 막 단어로만 하루 일기 떠오르는 단어만 쭉 써서 한 페이지를 채운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 시기들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문장으로 정리가 돼서 네. 노트의 공간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고 한 페이지 쓰던 것들이 두 페이지가 세 페이지. 어느 날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10페이지에 가까이 정리도 네. 해보고 예. 공간이 있으니까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왜 노트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질투심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질투심이요? 누구에 대한 질투심? 지금 그 친구 어디 있더라? KDI 연구원으로 있다가 하여튼 지금 뭐 스탠포드 막 석사하고 막 네. 이런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네. 스카이 다녔고 막 경영학 예. 전공하고 뭐 딱 봐도 엄친아 같은 그런 친구가 네.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를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방에 놀러 갔어요. 방에 놀러 갔는데 이 까만 노트가 그 당시에 고가였던 이 노트가 왜 지금도 고가죠? 지금도 고가죠. 예. 한 대여섯 권이 이렇게 쫙 나란히 꽂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꺼내서 읽어봤어요. 와, 야 너는 이런 거 어떻게 정리 이렇게 하니? 그 친구는 굉장히 꼼꼼하고 정말 치밀한 경영학.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냥 꼼꼼한 글씨로 네. 그 선이 넘어가지 않게 그 칸 그 안에 사이에 칸 안에 글씨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착착착 정리가 돼 있던 걸 기억하고 그 당시 그 친구 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나중에 자기는 이 몰스킨 브랜드를 인수할 거라고. 26살 막 이런 얘기를 서로 예. 했었던 거. 야, 그 노트가 도대체 뭐길래 저는 뭐 모닝글로리 노트만 쓰다가 네. 호기심인 거죠. 예. 질투도 나고 왜 이 네.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이런 기록을 해왔을까. 그래서 바로 그 대형 서점에 가서 네. 노트를 들었다 놨다 했죠.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2만 원 이상 하는 노트. 한때 망할 뻔도 했잖아요. 몰스킨이. 네, 그래서 지금 몰스킨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아마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네.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노트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닐 포장도 돼 있는 노트는 처음 사봤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에게 되게 많은 아주 많은 기회들을 가져다 주고 있죠. 지금 이 노트 한 권 시작한 것 자체가. 네. 질투심도 뭐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 친구를 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겨야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 친구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과연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친구 노트 안 쓴대요. 노트 안 쓴대요? 네네네. 그러면 뭐 한대요? 노트 안 쓰고 자기의 그런 기록들을? 아마 요새는 뭐 이런 노트북에?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워낙 예. 많으니까 뭐 휴대폰을 쓰겠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 참 생활이 궁금한데요. 네. 예. 저도 그냥 사춘기를 어떻게 일반적인 보내셨는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네. 졸업을 했습니다.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재단에서 있는 같은 이름의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 학교 분위기는 좀 경직돼 있는 편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예. 교련 수업이 거의 마지막에 있었던 세대거든요. 교련 수업도 받으신 세대군요. 네네네. 예. 교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1학년 때까지인가 네. 계셨던 학교고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까요? 학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결석을 하거나 학교 가는 길에 다른 데 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야자를 빼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어디서 야자는 하셨는데. 제가 아마 고2부터는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때 계기가 저는 학교에 일간지랑 스포츠 신문 들고 다녔거든요. 네. 저희 집에 신문은 어렸을 때부터 구독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신문 안 읽으시거든요. 누가 구독한 거예요, 그럼요? 아마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런 거를 읽으셨던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예전에 신문 반 넘기면 거기 TV 일정표 있을 때부터 예, 그때부터 TV 일정. 지금은 이제 다 광고지만 그 네. 당시에는 거기 항상 일정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장을 해왔고 그 신문 종이라는 것들이 저한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문을 들고 가방에다 챙겨놓고 학교에 가서 저 이제 신문을 읽었죠.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고2, 고3 때였던 고2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학 특기자로 대학 입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오른쪽 귀퉁이 위에 정말 손바닥 반만하게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학부 다녔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가 토익으로 뭐 그 당시 토익 점 760점에 네. 커튼을 이렇게 뽑겠다 이런 예. 전형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솔깃했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모든 과목을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평균점을 채우는 학생이 아니었고 네. 영어 자체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예. 말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수학은 뭐 미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이성적으로는 서울할권에 안에 있는 대학은 거의 못 가겠구나. 부모님한테 한 번도 그 얘기한 적은 없지만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활로를 찾았죠. 저는 거기서. 네.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바로 서점에 갔어요. 아저씨 이거 토익 시험이 있다는데 네. 문제집 하나 주세요. 네.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있는 토익 시험지를 예. 하나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워크맨에다가 넣어가지고 독서실에서 풀어봤습니다. 혼자 네. 고2 때. 네. 아무도 그거 하라는 사람 없었죠. 그렇죠. 생각보다 점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650점인가 나왔거든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고2 때. 네. 듣기는 거의 다만 따고 듣기는 할 만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워낙 잘 못해서 외우는 것들은 그래도 약간 가능성을 좀 발견했고 막 300점 나왔으면 네. 좀 관심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100점만 더 올리면 되겠네? 모의고사니까 뭐 점수가 그게 딱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혼자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종로로 영어학원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네. 그 당시에 토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제가 강서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강서구 주변에는 뭐 토익 가르치는 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종로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종로 갔더니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받아줄 수 없다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나는 토익을 어디 가서 배워야 됩니까? 네. 그런 학원이 없었거든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쳐주는. 뭐 대치동에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거기 대치동 한 번도 뭐 그런 데 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대치동이 그렇게 또 막 그럴 때 아니었죠.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어학특기자로 지원한 학생 친구들 대부분이 강남권에 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이나 네. 특례 기준에 맞진 않지만 외국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토익으로 시험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랑도 약간 실랑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나 돈 낸다는데 왜 나를 안 받아주냐. 예. 제가 굳이 고등학생이라고 등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신분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다고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설득을 해서 결국 그 YBM 뭐 ELS인가 뭐 그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토플, 네. 토익 그리고 그 직장인 아저씨들 대학생 형 누나들과 함께하는 네. 회화반에 들어가서 회화반에. 예. 하루에 한 2-3시간씩 매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종로 가서. 네. 그게 제 인생을 바꿨죠 또.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야자를 안 해야 되거든요. 네. 할 수가 없죠. 끝나고 저녁 때. 교복 입고 가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복을 갈아입고 종로로 다녔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전열이 흐트러진다. 네. 네가 한 명 빠져나가면 너도 나도 빠져나가겠다. 네네네네. 네가 예외 사항이 되면 안 된다. 그게 두려웠던 거죠 학교는. 그래서 부모님 도장 받아오라고. 그게 단순히 도장 받아오면 해줄게가 아니라 정말 뭐 이유를 대. 너 네. 야자 안 하는 왜 안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야자를 안 하려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래서 부모님은 야자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뭐 한다고 하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은 하시지만 결정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어서 네. 제 의도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해서 대학에 특기자로 갔죠. 가신 거죠. 제가 경쟁률 1대1로 갔거든요. 또 잘 어울리셨어요. 한 명 모집에 제가 혼자 지원을 해서 네. 제 동기들은 막 20대1 막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또 뭐 수능 전형에 따라 막 경쟁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어학특기자로 뭐 영어과 다 가고 싶죠. 네. 그런데 그런 곳은 10명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한다고 하면 뭐 20명만 모여도 2대1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잘하는 학생들이 왔을지 예. 알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썼던 한국외대 일환학과는 한 명 모집이었거든요. 네. 어학특기자로 과연 일환학과 가고 싶을까 누가. 네. 저는 그 당시에 막 어떤 뭐 어학을 공부를 해서 통역가가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일단 학교에 들어가 보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겠지. 진로에 대한 큰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지만 그걸 뭐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뭘 잘하는지 하고 싶은 건 있었지만 그게 과연 전공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네. 어찌 보면 영어 공부만 했기 때문에 네. 들어갔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네. 어쨌든 그 어학을 전공을 하겠다고 들어가곤 했지만 네, 이제 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졸업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이미 4학년 겨울 때부터 그렇죠. 이제 직장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네, 그때 제가 어디 무슨 코칭 같은 것들을 한번 받으러 갔었습니다. 진로 관련돼서. 네. 꼭 진로는 아니었고요. 네. 코치들에 대한 뭐 이런 양성하는 과정에 막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또 갔었는데 네. 제가 앞에 나와서 시범으로 저에 대한 코칭을 한번 해주는 세션에 제가 참여를 네. 했어요. 예. 제가 그때 표현으로는 못하는 저글링 4개를 돌리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2000년 저 20살 때부터 피자 네.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8년 차, 8년 차가 되고 네. 가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취직을 당연히 걱정해야 된다,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것들, 네. 그다음에 주변의 제 친구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방송국 시험을 몇 번 봤거든요. 네. 무슨 네, 저 아나운서 시험을 봤었는데요. 아나운서 시험. 네, 예. 그래도 4차까지 갔었습니다. 어. 저랑 2명 빼고는 다 현직 아나운서였어요. 네. 그래서 저 그때 방송을 하게 될 건가? 그것도 그러니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막 이렇게 네. 일들이 막 나타났는데 방송국에 미련을 남겼다기보다 결국 커뮤니케이터로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게 이런 방송국이란 형태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나? 네. 그 네 가지 옵션 중에 이제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그 코칭이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다 내려놔야겠구나. 어차피 그 저글링 못하는 거 3개를 어느 순간 다 버렸어요. 네. 방송국도 지원 안 하고 피자 가게는 어쨌든 제가 뭐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옵션에서 이제 제외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했죠. 옵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 내가 내 걸 개척한다. 어떤 노트에 보니까 제가 졸업할 무렵 썼던 기억이 나는데 내일부터는 나는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하겠다. 네, 그냥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어디 갈 데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취직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결정이라고 하면은 뭐를 결정하는데 그게 안 하면 좀 생각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결정. 좀 무책임할 수도 있죠. 네. 두렵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만약에 저희가 자영업을 집에서 안 했으면 좀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제가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은 거의 주당 일반인들 직장 다니는 최소 50시간 훨씬 그 이상이었습니다. 네. 일도 가족들이랑 함께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예. 제 일주일에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또 가게 일을 하고 있었고 피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전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전 2004년부터 방송 출연하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막 보도자료 기자들한테 보내고 방송 출연하고 가맹점도 저희 그 한 2개 정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제가 가맹 사업 그런 관련된 책도 다 읽어보고 계약서도 쓰고 아저씨들 그 마케팅 고객 관리도 가르쳐드리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한 24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획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족들 먹고 살게끔 이렇게 그런 것들도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아버지 어머니 힘을 합쳐서 했지만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대학을 나오신 적이 없고 네. 관리직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네. 아버지는 중장비 기술자셨고 예.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네. 그럼 오롯이 저한테 제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직접 뭐 절차적인 그러니까 이런 경영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취의 경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성취의 경험, 네. 예, 중요하죠. 이 진로 콘서트에서 들은 얘기지만요. 내게는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네. 않는 부모님이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거 끝나고 딴 데 가지 말고 도서관 가라, 네. 책방 가라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였나요? 문제 해결하려면 스스로 배워야 되는데 네, 스스로 배우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책이었고요. 지금은 뭐 수많은 팟캐스트와
유튜브 뭐 요즘 뭐 무크 뭐 이렇게 해서 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학 강의들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거든요. 네. 책 아니면 특강 이런데 지금처럼 이런 뭐 특강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 제가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고 네. 결국 제한된 것이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디자인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들 보면서 실제로 적용을 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를 조금씩이라도 경험할 수가 있었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브랜딩을 새로 이렇게 뭐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사람들 뇌리에 어떻게 쫙 달라붙게 할 수 있을까? 그래 스틱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하네. 그럼 스틱을 읽어서 사람들 머리에 쫙 달라붙게 만드는 힘. 그러면 예전 만약에 제가 그런 가족들과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책이 이렇게 나중에 메시지를 만들 때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구나. 그게 아니라 저는 네. 당장 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읽게 되는 거죠. 예. 이걸 하면 전단지가 잘 나오면 손님들이 주문을 더 많이 할 테고 주문을 더 많이 하면 전 용돈을 더 많이 받게 될 테고 그러면 전 더 많은 책을 살 수 있을 거고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테고 네. 그런 보상이 조금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음식 장사 성공하는 법 이런 책부터 읽었습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네. 제 성공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좀 커서 한 20대 후반까지는 제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가 책임감 중독이었거든요. 네. 그런 책을 사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책이 꼭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더 많은 책들의 인풋이 들어오면 더 많은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 조합의 개수는 더 어마어마해질 텐데 네. 책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막 한 번에 가서 막 책을 10만 원치, 15만 원치씩 막 양손 제 책이 근데 책 꽉 채워서 무거울 정도까지 막 책 사고 그랬습니다. 네. 만약 더 많이 사면 막 택배로 보내고. 다 읽으셨어요? 다 안 읽었죠. 네. 당연히 다 안 읽었죠. 다 읽기 힘들죠. 네, 뭐 사람이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그만큼 책을 많이 사게 되면 그만큼 책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네. 세 권의 책을 만약에 한 권의 책을 사면 한 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꾸역꾸역 읽어야 되거든요. 네. 다음 책 사려면 왠지 이거 다 읽어야 다음 책 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세 권의 책을 사면 적어도 한 권이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면 그 중에 세 번째 책이 더 마음에 들면 한 권도 더 오히려 더 몰입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양이 만약에 한 10권이면 그 중에 저와 잘 맞는 책들이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안 읽어도 나중에 읽으면 되지 뭐. 이게 서점에 있는 것과 물리적인 공간이 제 집에 있는 거랑은 너무 다르거든요. 도서관에 있는 것과. 그런 실용적인 개념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컨셉추얼한 그런 개념들의 책들. 지금 요새 얘기하는 뭐 인문학 책들. 처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다면 나중에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인가, 디자인은 도대체 뭔가, 디자인의 역사는 뭔가, 한국 디자인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조금 서서히 깊고 넓은 시야로 깊고 넓은 시야로 들여다볼 갔죠. 수 있겠군요. 예. 건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군요. 예. 아쉽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다음 시간으로 만남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진학 스토리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염지용 씨가 전하는 진로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 백선이었습니다.